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기업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확인하는 지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치킨집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5억을 들여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이 순수익이 1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우리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얼마 벌었다. 그래서 네, 20%, 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ROE였죠. 이거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치킨집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 요거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5억에 파는 게 아니라 장사 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억에 팔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10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따지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 자본이란 뜻이고요. 요 10억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내가 전부 다 사들이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내가 사고 싶으면은 500조 정도 있으면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걔네들은 얼마지? 트릴리언이니까 3조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은 거의 한 4천조가 있으면은 살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알려면은 그 뭔가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비싼지 안 비싼지 아는 법 중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의 그 기업 가치가 몇 배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의 기업 가치가 몇 배냐가, 지금 이걸 퍼라고 그러고, 지금 순이익의 10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퍼가 10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우진 않았는데, 내가 투자한 거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10억이니까 시장에서 2배로 지금 알아주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까 전에 요거는 PER이라고 했고, 얘는 PBR이라고 그러고,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2가 되겠죠. 2.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옛날에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PBR을 본 다음에 PBR이 1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보면은 자기가 투자한 자본보다 시장 가치가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막 사들여가지고 초창기에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찰리 먼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투자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근데 PBR이 낮다라는 뜻은 쓰레기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투자 방법을 그냥 이제 담배꽁초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배꽁초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저희 보면은 담배 못 피게 하거든요. 그 신병교육소에서.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를 막 계속 찾아다녀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이걸 붙이면 한 모금은 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방법이라 그래요. 영어로 시가렛 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워런 버핏이 하다가 찰리 먼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좋은 투자 방법으로 이제 넘어갔죠. 좋은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퍼가 10배인 건 알겠는데 두 개의 기업이 둘 다 퍼가 10이면은, 뭐 둘 다 치킨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을 때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쵸?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막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는 이미 선천적으로 어떠한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비슷하게. 일단은 남자 A랑 남자 B가 있어요. A는 연봉이 1억이고 B는 연봉이 5천이에요.
자,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A랑 사귀고 나서 얘는 이제 잘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10억이 있었어. 근데 얘는 개털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B로 하실 거죠, 정현쌤? 두 번째 문제를 낼게요. 한 사람은 연봉이 1억이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예요. 연봉이 5천이에요. 둘 중에 어딜 해야 될까요? B 하고 싶죠, 갑자기. B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예리하십니다. 일을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면은 어떠한 기업에서 일해서 1억을 버는지가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대부 사채업에서 일을 하는 애였고 얘는 IT 쪽에서 일을 하는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제가 든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산, 그걸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 명은 1억이고 한 명은 연봉이 1.5억이에요. 여기. 근데 시어머니가 여기는 이경실이고 여기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여전히 여기 이경실. 아, 그래요? 아, 이 예시를 든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 투자할 때 기업이랑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스테이크홀더스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홀더스가 한국말로 이해관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뭐가 있죠? 직원들, CEO,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의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뭐 자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거 공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공급업자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머리에 팍 안 꽂히는데, 이제 돈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데가 TSMC거든요. TSMC 혼자 3나노랑 4나노 단위의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 TSMC 입장에서 어찌됐건 누군가가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오더를 엄청 많이 넣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두세 개 넣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엄청 많이 넣어주는 사람이 좋겠죠. 그리고 항상 나랑 같이 협업하던 사람이 주는 오더를 먼저 받겠어요? 아니면은 뜬금없는 새 업체가 나와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주겠어요? 계속 하던 사람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테이크홀더스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치킨집을 해야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킨집 하면은 일단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면은 이 재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받잖아요. 그럼 본사한테만 물건을 받으니까 얘가 시어머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리고 얘는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이 치킨집 사 먹으려고 앱을 키면은 저희 잠실 인근에만 해도 그 치킨집 명단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현쌤이 이제 부모 재산 안 보고 한번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 재산을 이제 먼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A는 연봉이 일단은 다 지워버리고 연봉이 얼마인지 봤더니 얘는 연봉이 아니라 자산이 얼마인지 봤더니 100억 부자인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50억 부자야. 그래서 쌤이 얘를 선택하면 선택하실 거예요? 진짜? 요 땡기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자식이 15명이 있고 얘는 보니까 자식이 외동아들이었어. 혼자 다 받아. 이 얘기 왜 하는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 강도를 빗대서 말하는 거거든요. 시장 산업 내에서 그 시장이 아무리 커도 먹으려는 놈들이 많으면은 별로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먹으려는 애들이 적으면은
네. 아무튼 지금 옆으로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까 퍼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 퍼 말고 더 중요한 게 성장성까지 들어간 게 팩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팩지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맞아요. 나누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PS 성장률인데, EPS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영어로 하면은 쉐어라는 뜻인데, 쉐어가 주식 한 주당 어닝, 순이익이란 뜻이니까 그냥 순이익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고민하는데 퍼가 10인 기업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A랑 B랑. 근데 이게 퍼는 똑같은데 EPS 성장률을 보니까 얘는 예를 들어 가지고 EPS 성장률이 내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20% 성장을 할 것 같아. 근데 얘는 내년도에 5%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나누면 되거든요. 원래 퍼센티지 나누면은 0.05인데 그냥 요거 떼고 나눠요. 여기 계산을 할 때는 쉽게. 그러면 얘는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죠? 0.5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피터 린치가 투자할 때 이거 보고 투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5 부근에서 피터 린치는 매수를 하고 1.5 넘어가면은 매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현대 미국 시장에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좋은 걸 다들 너무 알아버려서 옛날에는 진짜 미국 기관들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투자해요. 제 친구들 막 일본에 있는 애도 여기 투자하고 베트남에 있는 애들도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거의 많이 높아져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1 초반대 매수를 하고 2가 넘어가면은 저는 매도는 안 하는데 사고 싶진 않죠. 3이 넘어가면 더 별로 사고 싶지 않고 4가 넘어가면은 진짜 사기 싫고, 네, 너무 비싸니까,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 치킨집 제가 얘기 들은 거 예시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려면 고민을 할 때 일단 매출이랑 연간 순이익을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의 매수를 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아니라 매출이 10억 원에 순이익이 1억이 나왔다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10억에 팔래. 이게 시가총액의 의미예요. 10억에 팔라는 뜻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는 고급진 말로 해서 5억을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5억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BTS의 방시혁 아세요? 그 사람이 처음에 주식 이렇게 할 때 한 주에 500원이었거든요. 500원에 1,4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팔라는 전화가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다가 상장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상장시킬 때 한 주당 얼마 줄까, 그게 공모가거든요. 공모가가 얼마였냐면은 13만 5천 원이었어요. 500원이 13만 5천 원이 되는 기적. 그래서 270배가 불어서 그때 1조 원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쓴 거예요. 요거는 5천 원이든 500원이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치킨집 자본금을 5천 원에 10만 주, 그래서 5억의 자본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1억이 났고 10억에 팔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10억 시총, 1억은 순이익, 5억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지표가 퍼라는 게 비싼지 안 비싼지 보는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이 나왔던 거고, PBR이 2가 나왔던 거고, V가 20%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5,000원에 10만 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BPS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EPS는 earnings per share였잖아요. 아까 EPS 아까 나왔었잖아요. EPS가 뭐라 그랬죠? earnings per share라고 했잖아요. 그죠? BPS는 book value per share예요. book value가 뭐냐면은 장부 가치라는 얘기예요. book value per share.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5억인데 주식이 10만 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주를 나누면은
주당 5,000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EPS는 제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순이익 1억을 10만 주로 나누면은 EPS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ROE의 최대 맹점이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ROE 값이 급증을 해요. 지금 5억, 아까 전에는 자기 생돈 5억을 썼는데 지금은 대출 4억에 1억의 자본, 1억만 자본금이 1억인 거예요. 자, PBR은 아까 2였는데 자본이 1억으로 떨어지니까 엄청 높죠. 10으로 바뀌었죠. PBR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보면은 되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PBR 2를 잘 안 넘어요. 넘어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PBR 보고 너무 높다 싶으면 떨궈주고 ROE는 보세요. 1억 나누기 5억이라서 20%였잖아요. 근데 1억 나누기 1억 해서 100%가 된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ROE를 이거 중학교 수학을 빌려가지고 ROE가 원래 뭐예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ROE의 최대 맹점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뭐냐 대출을 많이 땡겨서 받으면 ROE를 막 쭉쭉 올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듀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딱씩 보면은 요거 매출이랑 매출 지워지죠. 자산이랑 자산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나누기 요거만 남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근데?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수익성 지표죠. 치킨집에서 매출이 10억인데 1억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수익성 10%인 거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데는 뭐 10억 하면은 거기에서 재료비가 한 2, 3억밖에 안 되죠. 걔네 한 7억 정도를 매출 총이익으로 가져가니까. 요거는 뭘까요? 매출 나누기 자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식당 주인인데 식당에 테이블이 2개 있어요. 그러면은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얘기예요?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의 뜻은 뭐냐면 자산이 어떻게 보면 식탁인 거예요. 의자. 내가 갖고 있는 의자는 쬐깐한데 매출이 많으면은 난 지금 회전율 엄청 좋다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효율성 지표예요. 효율성 지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은 자산 나오고 자본이 나오잖아요. 지금 막 머리 막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잠깐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산의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의자랑 책상 얘기를 했잖아요. 테이블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부채랑 자본은 뭐냐면 요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채는 남한테 빌려서 샀다라는 뜻인 거고 자본은 내 돈으로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게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남자가 벤츠를 3억짜리 벤츠를 몰고 왔는데 이거는 자산만 본 거잖아요. 근데 요거 벤츠를 살기 위해서 조달한 게 2.5억을 부채로 조달을 했고 자기 돈을 0.5억을 들여서 샀으면은 얘는 지금 되게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자본 나누기 자산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나누기 자산 하면은 이게 지금은 3억짜리 벤츠가 자산인데 자본이 0.5억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역의 안정성인 거예요.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ROE 커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역의 안정성이 쉽게 말하면 그냥 위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위험성이 점점 커져가지고 ROE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업을 딱 볼 때 누가 친구가 뭐 아니면 유튜버가 ROE가 좋은 기업이라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봐야죠. 역의 안정성이랑 효율성이나 수익성. 이 효율성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요가랩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 정도 규모에서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한 1,000평 되는 요가, 그쵸?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효율성이 최악인 거잖아요. 그쵸? 자산을 그만큼 못 굴린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회사 A랑 B가 있어요. ROE가 50% 둘 다 똑같아. 근데 수익성은 A는 10%고 B는 1%예요. 효율성은 5바퀴 회전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B는 한 번 회전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B는 보니까 어떤 회사인 거예요. 역의 자기 자본 비율이 완전 높아서 지금 ROE가 높은 거죠. 둘 다 똑같이 ROE가 같은데 이해되실까요? 회사 B가 저게 뭔 뜻이냐면은 결국은 자기 자본이 1억밖에 없고 49억이 빚이란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둘 다 치킨집이 퍼 10짜리인데 제가 퍼의 최대 단점이 미래 성장성이 빠져 있다 그랬죠. 성장성을 보는 게 EPS 성장률을 나눠주면 팩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변형 투자법이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피터 린치는 이렇게 투자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엔비디아, 맥도날드, 퍼랑 팩을 한번 찾아보세요.